북한과 러시아가 안보 제약을 체결하면서 이 한국의 핵무장론이 급격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국정원 산하의 연구소까지 독자 핵무장 추진을 주장하기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왜 그런지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통일연구원은 27일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약 70%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여론은 15.4%에 불과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 보고서는 또 경제 제재 강화가 북한의 핵포기를 견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64.3%에 이르렀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외교적 수단으로만 활용할 뿐 남한을 실제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은 31.3%로 2017년 조사 때의 54.9%에서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하는 뜻이겠죠. 이렇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주장에 66%가 찬성했는데 이런 핵무장 찬성률은 2021년에 71.3% 이후에 최고치라고 통일연구원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복원하는 조약을 체결하기 전인 지난 4월과 5월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아마도 최근 일어난 북러 관계를 감안한다면 이런 핵보유 지지 비율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에서 동맹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느 때보다 더 핵무장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이런 핵무장 논의는 이제는 공포의 핵균형을 통해서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한국의 핵무장론이 갑자기 공론화되고 있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정치권에서 불을 지른 탓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여당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핵무장론이 불쑥 튀어나와서 국민적 관심도를 높였고 동맹인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국의 핵무장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상승작용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의회 상원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 등과의 핵공유 협정 체결,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핵무기 전진 배치 등을 논의하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미국 정치권에서의 문제 제기는 그동안 흐름과는 완전 딴판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 논의에 대해서 선을 그어왔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시시때때로 확장 억제 강화라는 기존 방침을 확인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마저도 내부에서는 그런 경계선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지난 24일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도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 러시아, 북한의 행동으로 영내 국가들이 기존의 군사 및 기타 조치를 재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걸어두었던 빗장을 조금 열어 제쳤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2기의 도래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공화당 내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서서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또는 축소론과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그동안에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나올 때마다 거론되었던 북한이 핵을 쓸 경우에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하고 서울을 지킬 것이냐 이런 의문이 트럼프 2기 도래와 함께 또다시 딜레마로서 거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트럼프 2기를 이끌어갈 사람들 알려진 인물들은 공개적으로 나토에서의 미국 역할 축소와 함께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8일 열린 바이든 트럼프 TV 토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멀리 떨어진 나라들에 왜 미국인들의 세금을 써야 하느냐, 왜 미국인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핵무장에 대한 한국의 우려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의 분출 배경에는 트럼프 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무기 지원마저 꺼리는 미국 공화당에 대한 태도를 바라보면서 동맹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많은 한국인들은 지난해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확장 억제에 관련된 선언을 분명히 신뢰합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핵무장도 원합니다. 이는 사실 확장 억제에 신뢰를 둔다면 독자 핵무장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국제 정세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미국의 정치 변동에 대한 우려도 내재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미국의 지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미국의 승인 없이 독자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경제 제재는 물론이고 한미동맹도 파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안보 위협은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고 동시에 천문학적 핵개발 비용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 자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은 한마디로 한미동맹의 본질과는 완전히 대척점이 있다는 점을 깨닫고 확장 억제에 대한 우려사항들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오히려 논의를 해야 될 건 독자 핵무장이 아니라 한반도의 핵무기 재배치를 통한 핵공유 방식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갖는 최대의 불안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 그러니까 핵우산을 과연 100%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 당시에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볼턴은 확장 억제 능력이 가상이 아니라 바로 한국에 있다는 확신을 보여줘야 된다고 했고 롤리스 전 부차관은 나토식 핵공유라는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핵공유 차원을 넘어서 독자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은 더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 국가안보보좌관 물망에 올라있는 엘브리치 콜비 전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해 4월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국의 도시를 북한의 핵공격에 희생하면서까지 한국 안보를 지켜줄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적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미국의 본토가 공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한국을 미국이 과연 보호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이 근본적 딜레마를 또다시 언급한 겁니다. 콜비 전 차관보는 이어서 차기 미국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파격적입니다. 그런데 콜비 전 차관보는 5년 전 2019년만 해도 미국에서 그러니까 VOA하고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이 확고하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한다라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북한이 거듭되는 폭주와 러시아와의 밀착 그리고 중국의 핵무력 강화 등을 보면서 이젠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미국의 흐름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미국도 딜레마입니다. 한국이 핵공유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핵무기를 재배치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를 근거로 한 북한의 핵포기 정책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딜레마입니다. 또 하나,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이는 당연히 동아시아 핵 확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딜레마입니다. 당연히 일본과 대만 등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 도미노는 불보듯 뻔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국의 핵무장론이 미국 정치계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은 대중국 방어 전략을 미국 중심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직접 나서도록 해야 된다는 조류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핵무기 재배치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의 도발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한국의 핵무장 정책과 관련해서 터져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특히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동아시아 정책이 대폭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콜비 전 차관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체형 확장 억제를 목표로 하는 한미 간 핵 협의 그룹 운영 등을 통해 핵우산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미국은 이 약속을, 그러니까 핵우산 강화 약속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입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 대통령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콜비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기까지 합니다만은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고 발언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의 신뢰성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트럼프 2기 한미동맹은 전면 리셋된다고 보면 됩니다. 콜비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콜비의 발언이 트럼프 2기의 공식적인 견해가 된다면 당연히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핵 개발에 착수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핵 우산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도 무너지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 핵 개발은 필연적이 됩니다. 콜비도 이를 인정합니다. 한국은 미군 없이 북한군을 대적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 핵무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콜비의 이런 견해가 미국의 공식적인 의제로 채택된다면 한국은 당연히 독자 핵개발 작업에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동의한 핵개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제재 역시 사라질 것이어서 그런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미국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북한의 도발이 더 격화된다면 한일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그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 맡기겠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들은 핵 역량을 가진 북한과 중국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서 핵무장이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11일 VOA에 미국과 일본이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중대한 조치라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자체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원자력 전문가인 서균열 명예교수에 의하면 한국은 이미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가 괄목할 경지에 있습니다. 또 핵 개발을 위한 고폭, 기폭, 유도장치 같은 기술을 상당 수준 보유하고 있고 플루토늄 탄의 경우에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상실험을 통해서 핵실험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우라늄 탄은 핵실험이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에는 플루토늄이 있으며 순도를 높인다면 핵무기로 사용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월 워싱턴 방문 때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심지어 1년 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핵무기 생산도 돌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남은 것은 미국과의 조율입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는 충분히 해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조야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화이트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